뼈를 도둑 맞았어요. 글을 쓴 장리크 프로망탈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튀니지에서 태어났다.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일한 뒤 광고, 만화, 소설, 시나리오 등 여러 장르의 글을 쓰고 있다. 작품으로 펭귄 365, 빨간 자동차의 하루, 룰루와 톰 등이 있다. 그림을 그린 조엘 졸리베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그래픽 아트와 광고, 석판화를 공부했다. 작품으로 펭귄 365, 빨간 자동차의 하루, 세상의 낮과 밤, 똑똑한 동물원 등이 있다. 이 책이 궁금한 어른들에게 생각할 만한 주제. 해골들의 도시 오스탕드르에서 해골이 하나씩 사라졌다. 팔뼈를 빼앗긴 세탁소 아가씨는 용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괴물을 봤다. 정육점 주인은 신화 속 케르베르스 같은 야수가 자신의 종아리뼈를 훔쳐갔다고 말했다. 접골사 오스트리는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 머리가 달린 신화 속 그리핀 같은 야수가 꼬리뼈를 가져갔다고 했다. 탐정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는 끔찍한 야수가 왓슨의 착하고 나이든 개라는 것을 밝혀냈다. 주인 왓슨 박사가 탄 배가 침몰하면서 해골들이 마구 뒤섞였고 충직한 개는 주인의 뼈를 모두 찾아냈을 뿐이었다. 개 한 마리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생각한 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개를 본 해골들의 진술은 제각각이었다. 각자 생각한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들을 끔찍한 악몽으로 몰아넣었다. 원색적인 해골과 야수는 종이를 찢고 나올 듯 강렬하다.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가 등장한다. 서스펜스와 반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쾌한 동화책이다. 인체의 뼈에 대해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다. 줄거리. 해골들의 도시 오스탕드르에는 해골 1275명이 살고 있어요. 달이 빛나는 밤 세탁소 아가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골 살려, 뼈를 도둑 맞았어요. 아가씨가 외치는 소리에 온 도시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해골들은 달리는 유령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겁에 질린 아가씨는 해골 탐정 셜록에게 자신의 팔뼈를 훔친 괴물에 대해 진술했어요. 이빨이 검처럼 날카롭고 으스스한 몸뚱이가 휙휙 바람을 갈랐어요. 오스비프는 정육점 주인이에요. 오스비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님들에게 팔 고기를 썰어 지절합니다. 오늘은 새벽빛이 왠지 불길하네요. 서늘한 작업실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웬 털복숭이 야수와 맞닥뜨렸지요. 그 야수가 정육점 주인의 종아리뼈를 가져가 버렸어요. 정육점 주인은 말했어요. 신화 속 케르베로스 같은 털복숭이 야수였어요.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달카닥 달카닥. 작은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오스티르가 위험해요. 오스티르는 뼈를 치료해주는 접골사예요. 오스티르는 조심 또 조심했지만 진료실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탐욕스러운 괴물이 기회를 놓칠 리 없지요. 척추뼈 12개, 오스왈다 부인의 정강뼈, 그리고 내 꼬리뼈를 도둑 맞았어요. 마치 신화 속 그리핀처럼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 머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 탐욕스러운 괴물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게 생겼네요. 항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해골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번갯불이 혜성처럼 지나갔고 선술집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45개의 뼈가 사라졌으니까요. 명탐정 셜록은 꼼꼼하게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저께 온천에서는 괴물이 갈비뼈, 허리뼈, 복장뼈를 훔쳐가는 바람에 손님 15명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어제는 서커스장에서 광대, 고개사, 공마사 등 총 3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모두 뼈 하나씩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럭비 경기가 벌어진 종합운동장에서 105명의 희생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셜록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지금껏 211개의 뼈를 도둑맞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 212개, 즉 완전한 해골 하나를 이루는 뼈의 개수지요. 도둑맞은 뼈들이 제각각 다르군. 녀석은 뼈를 골라서 훔쳐갔어. 탐정은 용감하게도 자신의 복사뼈를 미끼로 덫을 놓았습니다. 괴물이 아직 훔쳐가지 못한 마지막 뼈가 바로 복사뼈였거든요.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네가 찾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인의 뼈를 찾는 순하고 퉁퉁한 멍멍이라네.
해골 왓슨 박사가 덤브숲을 헤치고 나타났어요. 왓슨이 말했어요. 내가 배를 탔을 때 폭풍우에 휩싸였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해골들이 서로 마구 뒤섞였지. 간신히 육지에 다다랐을 때는 내 뼈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남의 뼈였지. 내 해골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널려 있었어. 그때 나의 개 바스커빌의 멍멍이가 내 뼈를 고집스럽게 찾지 않았다면 내 뼈들은 아직도 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을 거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이지요. 여러분의 뼈는 여기 이 커다란 자루 안에 다 있습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친구들. 해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끔찍한 악몽의 정체가 착하고 나이든 개 한 마리가 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개와 박사 탐정은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책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근거를 찾아 추론으로 해석하기, 그리고 주제에 관한 일반화하기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수업 자료나 과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읽기. 세탁소 아가씨가 본 괴물의 모습은 어땠나요? 모스비프 씨는 털복숭이 야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접골사가 설명한 괴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탐정은 자신의 복사뼈를 미끼로 덫을 놓았습니다. 왜 복사뼈를 미끼로 했을까요? 왓슨 박사의 개가 해골들의 뼈를 훔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탐정 셜록이 도둑맞은 뼈의 개수를 헤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뼈를 빼앗긴 해골들은 괴물의 모습에 대해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괴물의 모습은 왜 다를까요? 탐정 셜록이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생각 읽기. 하늘의 구름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와 다르게 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줄을 긋기, 책 속 한 구절. 해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끔찍한 악몽의 정체가 착하고 나이든 개 한 마리가 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